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기회로 지역구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과 조정 역할보다는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의류 세일을 하면서 이른바 짝퉁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트 본사 측은 일부 지점의 문제일 뿐이라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낙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면서 낙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새끼 낙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탈진 골목길에서 차량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처 아파트에서 청소회를 마치고 퇴근하던 사람들이 이 같은 변을 당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주택가의 비좁은 도로가 페인트로 범벅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63살 박모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골목길을 20m가량 미끄러져 내려와 행인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임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인근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차가 막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게 다 튕겨 나오고 그러지고 막 해갖고 이러고 오고. 사고 차량은 골목에 세워진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밀려 내려가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췄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가해 차량 안에 들어있던 페인트가 도로 위로 흘러나오면서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운전자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리막길에서 후진을 하려다가 갑자기 차가 뒤로 밀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내리막이라 브레이크 살짝 밟아 등하가 촥 내려간 거야. 브레이크 밟으려 근데 이놈 브레이크 안 잘 뛴 거야. 뒤로 몸 뒤로 쳐진 거야. 이렇게 깔끔하기라. 경찰은 박 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될 의원들이 지역구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자칫 중요 정책 결정이 엇나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지역구인 송경정 의원이 먼저 KTX 정차역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송 의원은 호남고속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이 연계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차역을 광주 송정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항구적으로 KTX 차량 일부가 광주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송정역에서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전남 도민들의 KTX 이용권은 제한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북구가 지역구인 진선기 의원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내놓습니다. 진 의원은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와 연관성이 크다며 도시 공동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KTX가 광주역까지 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봐서라도 꼭 광주역에 KTX가 들어와서 모든 광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KTX 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의원은 각각 광산구청장과 북구청장 선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반복해온 KTX 정차역 문제는 내년 하반기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 아래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기회 삼아 지역구 입장만 반복함으로써 큰 틀에서 지역 발전을 고민하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웠었죠. 하지만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4대강 사업의 실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무너진 도로 바닥은 얼음 주먹이 들어갈 만큼 균열이 생겼고 가느다란 철사 한 줄이 떨어져 나간 시멘트 덩어리를 힘겹게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폴라벤 당시 토사유실로 피해를 입은 자전거 도로입니다. 복구비만 6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민주당 임내연 의원에 따르면 영산강은 지난해 홍수로 828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4대강 사업 직전인 2008년에는 홍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홍수 예방은커녕 오히려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직강 하천으로
됨으로써 유속이 커서 측방 침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홍수 단면 그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적게 됨으로써 홍수 피해가 커집니다. 영산강의 수질도 나빠져 지난해 녹조를 유발하는 클로로필 A 수치가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BOD와 COD 역시 모두 악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비는 지난해 5,700억 원으로 4대강 사업 이전보다 66%가 증가했습니다. 4대강 전체적으로도 4대강 사업을 전후해 홍수 피해는 8배, 수질 개선 비용은 1조 7천억가량이 증가해 4대강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시군구 사이에 문화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서관과 영화관, 예술단체 수 등의 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광주 동구가 26.4점으로 전국에서 4번째, 광주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 도청 소재지인 무안구는 15점으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순위도 7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과 예술단체가 없는 해남은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223위였고 광주에서는 서구의 문화지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광주 지역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여를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경우 급여 수준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79%에 그쳤고 17개 시도 가운데 준수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정부 기준 준수율이 83%로 가장 낮았고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준수율이 97%로 전국에서 9번째였습니다. 지역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정지원이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전국에서 꼴찌로 드러났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 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2.6%가 지역 경기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행과 수출 감소 등으로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국세청의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는 각각 1,691억 원과 805억 원으로 전국 6개 국세청 가운데 최하위권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주청의 세금 기한 연장은 대구청 다음으로 낮았고 징수 유예는 꼴찌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제 상황이 몹시 나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세정 지원, 어려운 사람 세금 문제로 조금 도와주는 그것에서 매우 인색하다는 것은 기업에 주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는 광주와 전남 지역이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연구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이 광주는 98억 원으로 전체의 0.4%, 전남은 81억 원으로 0.3%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경기 지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데 세정 지원이나 세액 공제는 미흡해 이래저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 3명 중 1명은 산업부 출신이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기관장은 252명으로 이 가운데 35%가 산업부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우 의원은 상급기관 출신이 수직 하강식의 인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농가 부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 부채는 2,726만 원으로 20년 전인 지난 92년보다 380%가 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한 농가 소득은 20년 전 89%에서 지난해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농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17.7%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형마트 의류 세일 행사에서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트 측은 일부 지점의 문제라며 본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대기업 간판을 믿었던 소비자들은 속았다는 반응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김모 씨는 유명 의류를 저렴하게 판다는 전단지를 보고 롯데마트 여수점을 찾았습니다. 유명 상표 핸드백을 구입한 김 씨는 조잡한 상품이 이상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정품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가품이냐 아니면 진품이냐 이렇게 세 차례 여쭤봤는데요. 그 판매자분들도 롯데마트에서 어떻게 가짜를 팔겠냐. 해당 상표의 한국 지점에 문제의 핸드백을 보내 감정을 요청했더니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롯데마트 측은 판매된 제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수점만 해당 외부 판매업체에 장소를 빌려줘 행사를 벌였을 뿐 전체 롯데마트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마트 측은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가짜 상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판매 수량을 파악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점포라든지 확인을 했는데 유사 사례는 나오지 않은 걸로 판단돼서 대기업 간판만 믿고 물건을 산 소비자들은 가짜 상품에 한 번, 무책임한 발뺌에 또 한 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전남 지역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교통연구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남은 5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서울에 비해 4배 많았습니다. 주 의원은 도로교통법에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아동보호시설 성빈 여사가 납품업체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뒷돈을 수년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동구청 감사에 따르면 성빈 여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식품과 의류 납품업체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사무국장 조카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이를 재단 후원금으로 다시 입금해 이 돈을 직원 수당으로 부당 지급해왔습니다. 동구청 관계자들은 이 돈이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이나 받아낸 뒷돈인 것으로 보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낙지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 그대로 급낙지입니다. 어장에서는 낙지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 새끼 낙지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낙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수족관이 텅 비었습니다. 낙지 판매상과 식당은 낙지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낙지값은 한 마리에 15,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날이 오래 뜨가서 버려서 죽어본다만 낙지가 안 대패. 처음 일이 올해. 나 30년 넘게 장사했는데 올해 처음 일이야. 지난 여름 고손 여파로 산란이 부진해 낙지 어획량은 예년 수준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낙지 생산량이 준 것은 유독 올해 일만은 아닙니다. 전남 지역의 낙지 생산량은 지난 수년 새 해마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2008년 5,000톤을 넘었던 낙지 생산량이 지난해는 3,000톤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 낙지 먹이인 7개의 감소, 수온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갈 위기에 처한 낙지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들은 올해 시범적으로 조성한 낙지 목장을 내년엔 신안과 무안 등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감소 추세에 있는 낙지 자원 증강 효과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끼 낙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내년부터 10만 마리 이상의 어린 낙지를 바다에 풀어놓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 탄도만 일대에 지정되어 있는 낙지 산란장 보호 수면을 지금보다 크게 늘릴 방침입니다. 한때 갯벌과 바다에 나가면 지천으로 널려있던 낙지. 전남에서만 연간 1,000억 원의 어가 소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낙지 씨가 말라가면서 가을 제철에도 낙지 맛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축 사육 마리수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의 닭 사육 마리수는 1,200만 마리로 전분기와 비교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우와 유구도
전분기보다 1.4%, 괴질은 0.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가축 사육 마리수 감소는 축산물값 하락과 사료값 인상, 폐업 지원 정책 등에 따라 소규모 사육 농가의 폐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치러지는 대입 수능 막바지 준비를 위해 국어와 수학, 영어 모의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급합니다. 이번 모의 문제는 EBS 교재 연계 출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와 수학은 A형과 B형별로 각각 30문항과 60문항이 개발됐고 영어는 B형만 46문항이 개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수험생이 틀리기 쉬운 영어 읽기와 듣기 문제를 만들어 이달 초 학생들에게 보급했습니다.